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김주영 기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신인규 기자님이네요. 오늘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최첨단 반도체, 우리로 따지면 HBM이라고 요즘 많이 맞습니다. 불리는 건데요. 이걸 대량 양산하겠다라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요즘 들썩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마감했던 이 미국 증시 보니까 네. 마이크론은 이 소식 발표하고 4% 넘게 올랐고요.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그동안 HBM에서는 대장주로 꼽혔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어허. 마이크론 시가총액이 한 130조 원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한 110조 원 정도 된다는 거 감안하면은 미국과 한국 증시 관련 기업 두 곳에서만 10조 원이 넘는 돈을 움직인 뉴스가 오늘 나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장이 컸네요. 제가 얼추 아는 걸로는 이 HBM이라는 것도 AI 반도체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각광받는 메모리 반도체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마이크론은 이 아주 성능 좋은 요 반도체를 예. 경쟁사보다도 이 전력이 30% 적게 이 소비하는 걸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요거를 양산을 해서 그동안에 이거 양산하는 게 없었거든요. 예. 5세대 HBM을 요거를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에 탑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HBM, H200 뭐 이런 거 나왔는데 간단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HBM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하는데 복잡한 거 과감하게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잘했던 그 D램을 아주 얇게 한 8개씩 딱 뭉쳐가지고 예. 쌓아가지고 높은 성능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메모리를 말하는 거고 예. HBM3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이제 HBM 5세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제가 5세대 HBM이라는 말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를 양산해 가지고 AI 반도체 점유율 70%를 장악하는 괴물 같은 회사죠. 이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시장의 예상 훌쩍훌쩍 뛰어넘는 괴물 같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H200에 공급하겠다는 게 이제 발표였는데 예. H200이라는 거는 HBM을 부품으로 쓰는 AI 특화용 칩이에요. 아. 어디에 쓰느냐? 실시간으로 대규모 이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프로그램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LLM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프로그램 더 똑똑하게 만드는데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이게 아직 가격은 안 나왔는데 얼마나 값이 나가느냐. 네. 요거 한 세대 전이었던 모델이 H100이라고 합니다. 요게 시장에서 한 25,000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비싸게 팔렸거든요. 예. 우리 돈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했던 건데 생성형 AI 개발하는 업체들이 HBM이 들어간 이 칩들을 수천 개씩 써서 AI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세대 HBM 이전에 HBM 모델은 한국이 만들었으니 당연히 5세대도 우리나라가 치고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미국이 치고 나가니까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나온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천만 원짜리 HBM에는 H200에는 5세대 HBM이 6개 들어가거든요. 예. 요 메모리 반도체는 수율만 제대로 나오면 수익성,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에요. 많이 남는 제품이라는 건데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과 그 다음 세대가 B100이라고 있어요. 예. 요거까지 거의 뭐 독점 공감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상이 나왔는데 예. 갑자기 마이크론이 떡 하고 등장을 한 겁니다. 요거 좀 쉽게 생각해서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중국 얘기를 잠깐 할게요. 중국의 소설 삼국지라고 있죠. 구도가 예. 좀 비슷합니다.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현재 조조의 위나라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나라 정도의 위치인데 네. 마이크론이 갑자기 이제 한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팔을 딱 빼들고 나온 이 총나라로 떠오른 이런 정도의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는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각광받는 분야는 메모리 시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보다는 뒤처진 기업이라고 분류됐던 마이크론에서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들고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상을 뛰어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뛰어넘었느냐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 뉴스였습니다만 업계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그동안의 로드맵이라고 하죠. 할 계획들을 하나 대조해서 보면은 증권시장에서 일어난 반응과 실제 업계의 반응에 온도차가 조금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이번 마이크론의
5세대 HBM 양산 소식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좀 자극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제쳤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얼마만큼 빨라졌냐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요. 원래는 시장에서는 마이크론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2분기 중에는 모두 5세대 HBM 양산할 것이다라고 봤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SK 하이닉스도 3월에는 요거 양산할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흘려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증권가 이후 분석으로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빼앗긴 거는 그동안에 가슴 아플 수는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로서는. 예. HBM은 계속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았었는데 예. 가슴은 아플 수 있지만 엔비디아라는 거대 고객사의 수요를 하이닉스가 독과점하는 구도가 좀 이어질 줄 알았더니 한 방 먹었다라는 거지 큰 파이 자체를 마이크론한테 뺏겼다, 제쳐졌다 요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시장 조사업체마다 추정치가 조금 다른데 약간 우리나라 기업들 잘 나온 거 소개를 먼저 드리면 예. 지난해 기준으로는 SK 하이닉스의 HBM 세계 점유율이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요. 예. 삼성전자가 30% 후반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난해까지는 10%에 못 미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연말에요. 마이크론의 최고 경영자인 이 산제이 메우토로라가 아까 제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삼국지로 비교했던 거랑 연결하면 유비 정도의 포지션을 지금은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분이 마이크론의 HBM 점유율을 2025년에는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에 지금 대량 양산 소식이 먼저 나왔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마이크론의 CEO도 HBM 점유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걸 보니까 아마 이 분야가 앞으로 계속 성장세를 보일 것 같은 분야인데 이 HBM이라는 이쪽 분야의 시장 규모는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뭐 언론들이 내놓는 소식들은 점유율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지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얼마나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아직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HBM 시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아직 우리나라 돈으로 전체 한 10조 원 정도에 못 미치는 규모긴 합니다. 반도체 시장 중에서는 얼마 안 되네요. 전체로 하면은 이제 20%까지 되냐 마느냐 뭐 이러고 있는 건데 물론 이게 아직 초기 단계 시작이라 폭발적으로 커지기는 하고 또 이거 자체가 커진다는 게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아주 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서 이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공급을 계속해서 잘 해낼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데 네. 그 부분의 핵심은 아마 수율과 생산 능력에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한국 기업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이 5세대는 먼저 발표를 하긴 했지만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 기업이 앞선다 이렇게 본다. 이게 시장의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업계에서 알려진 대로라면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에 5세대 HBM을 양산하는 마이크론의 생산 방식은 TCNCF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절연 필름 써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아까 층층이 쌓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비유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메모리 반도체를 층층이 쌓는 방식으로 이 HBM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요거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절연 필름을 대고 열이랑 고온이랑 압력을 꽉 넣어서 얘네들을 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압착하는 방식인데 이게 같은 세대의 제품 생산을 하더라도 하이닉스 방식이랑 비교하면 마이크론의 방식이 생산 시간도 일단 늦어질 수밖에 없는 방식이 있고 또 이 방식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과 압력을 써서 요거 8개짜리 뭐 12개짜리 반도체를 누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특성상 일부 제품에서는 미세하게 깨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율이 조금 좋지가 않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마이크론의 HBM 생산 능력이 월 3만 장에서 4만 장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냐? 같은 기간 10만 장 이상의 생산을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수율 얘기 잠깐 드렸는데 불량률의 반대말이죠. 수율도 중요합니다. 이 D램 하나의 수율이 그러니까 불량이 안 나는 비율이 90%라고 가정하면 요거 8개 이상 쌓아 올리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율은 그거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현재 한 60% 정도 혹은 그거보다 낮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업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청나라로 비유했던 마이크론이 이제 치고 나왔고 칼을 뽑아 들었고 잘 나가고 있었던 SK 하이닉스 위나라라고 아까 비유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오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있죠.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5세대 HBM 양산이 경쟁사보다 늦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제 증권시장 쪽에서는 걱정이 조금 더 많았었고 네. 대신에 이제 한 방을 노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마이크론 소식 나오자마자 업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12단을 쌓은 아까 제가 8단이라고 보통 그랬잖아요. 네. 12단 쌓은 차세대 HBM 개발했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계획대로만 된 뭐 4세대보다 성능도 용량도 뭐 50% 좋다 이런데 문제는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개발이 아니라 양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그래요. 못 갔던 거죠. 네. 양산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 최근에 또 다른 경쟁상들이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1위가 어떤 결과물을 제대로 내놓을지 우리 산업계에서도 챙겨볼 만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력의 어떤 우수성과 역량을 믿습니다. 다음번엔 좋은 소식, 삼국 통일을 우리가 했다는 소식 꼭 부탁드립니다.